아, 색종이 접기 너무 어려워. 왜 안 되냐고. 가위가 어디 있지? 엄마, 가위 어디 있어? 아, 가위 어디 있어? 나 이제 집에 갈래. 아니, 이제 집에 갈 거라고.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무언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감정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감정 통제가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미숙해서 그 짜증과 화해의 정당성이 없더라도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드는 기분, 짜증을 억울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에 빠져들어 우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상황에 동화되어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짜증의 감정의 골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이 감정이 너무 진정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몰입한 것일지라 진정성이 있지만 사실 그 감정의 길을 잃어버려 짜증과 슬픔이라는 경로에 다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상황 판단을 착각하는 거죠. 그치만 어른들이나 아이의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러워 보여 걱정되어 우왕좌왕 하셨을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적잖게 많이 당황했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얘한테 상처를 입혔나? 아이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거기서 오는 좌절에만 자신의 기분이 맞춰져 있어 지금 한없이 슬프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앞서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우겼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부터 시작된 감정인데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해는 가죠. 이 나이 때는 아직 자기중심적 성향이 남아있고 인생 경험이 적다 보니 객관적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테니까요. 그런데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이 같은 경우 사실 안 되는 이유를 자세하고 차분하게 알려주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라 라는 대안을 알려주면 아이는 이를 이해하고 이 상황을 의젓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유치원생들과는 다르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감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으로만 하니까 믿기지도 않으시고 어려운 것 같으니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볼 일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밖에 나왔는데 아이가 빨리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하고 싶어 집에 얼른 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엄마를 조르기 시작하죠. 엄마, 집에 빨리 가자.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안 돼. 지금 엄마 어른들이랑 얘기 중이잖아. 아, 나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안 된다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 아이는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한 좌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르다가 굽기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울다 보면 정말 너무 슬퍼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웁니다. 그럼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당황하고 미안해서 아이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결말이 있겠죠. 아이의 뜻대로 해주거나 다른 하나는 안 해주는 거. 둘 중 하나죠. 전자의 경우 선택할 경우 내가 조금 참고 아이와의 갈등 상황을 빨리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아이가 때를 쓰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며 이 같은 힘든 상황을 또 만들어내며 버릇이 나빠질 수 있죠.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 지리한 감정 싸움으로 번져 서로가 감정적으로 아주 힘들어질 수 있죠. 또한 아이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었을 때 마음속에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한 욕구 불만이 계속 마음에 자리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이 같은 흑백 논리같이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에 빠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한 언저로 아니야, 억울한 상황 아니야, 진정해 라고 말해주세요. 이 두 마디 말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두 마디 말은 어린아이를 많이 보고 겪은 사람만이 아이의 마음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머뭇거림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이를 존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가야. 억울한 거 그거 진짜 감정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해. 라고 아이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고 감정의 방향을 제시하면 아이는 거짓말처럼 이정표를 찾아 잘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이의 감정이 휘둘리지 마시고 어른이 감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인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이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아이의 감정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른인 나를 위해서라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넌 그렇게 우겨서 나를 항상 힘들게 해. 그러니 빨리 진정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말투에 묻어나게 말한다면 같은 진정해 라는 말이지만 아이는 반감이 들어 자신의 억울한 감정만 더 키워서 표현할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애들이 작고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많이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다 알고 느낍니다. 한번 일어난 감정은 빨리 진정되는 것이 아니니 기다려줘야 합니다. 진정된 후 이제 차근차근 단계별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마음으로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가야. 이 어조가 왜 중요하냐면 어조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이에게 적절한 감정과 그 반응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여기서 네가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 엄마가 오늘 볼 일 있다고 이야기해 두었고 아직 다 끝마치지도 못했잖아. 지루할 수 있는데 정우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면 어떡해? 엄마도 엄마가 마쳐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이한테 다 감내하라고 하면 아이는 말했듯이 작은 존재라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른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대안으로서 너를 배려한다는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기다리느라 지루할 테니까 엄마가 정우 좋아하는 그레기 두고 줄 테니까 집에 가기 전까지 이거 하고 노는 게 어때? 그리고 집에 가서 정우가 좋아하는 블록 쌓기 같이 하자. 아이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마법처럼 모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이의 감정이 오로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막상 대화를 깊게 해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었을 때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 슬퍼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부정적 감정이 들었으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울게 되고 울게 되면 본인이 무언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그 울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휩쓸리며 흔들림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의 감정이 흔들리면 아이는 자기 자신의 왜곡된 감정에 확신을 가지며 더 빠지면서 감정이 증폭되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로 이 감정을 강제로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현재 억울해하는 부분을 말끔히 해결이 안 되어 더 억울해하며 실체 없는 부모를 부모님 또는 상대에게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그 감정의 선을 잡아주며 단호하게 억울한 거 아니야, 진정해 두 가지 말을 해줘서 진정시킨 후 속상할 수 있지만 억울하지는 않아 하고 상황 설명을 하면 아이는 자기가 울었던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것이며 다른 해결책을 써서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절하며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긴 시간 여러 아이들을 보고 관찰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 때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아 저는 이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책에도 나오지 않지만 사람을 건강하게 키우고 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인격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너무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소중한 아이와 부모님 모두 감정이 지치거나 다치지 않게 소통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또는 상대에게 가지기 때문이죠.